안녕하십니까. 이온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군입니다. 오늘 10월 24일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제 주말에 여러분들 방송 올리면서 진짜 악재 초성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 자체가 참 부정적인 말밖에 없는 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어, 뭐, 자연의 이치로서 동특이 정특이 그 직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 비상 사태의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면 미국의 그 장기 채권이나 뭐 장기 채권을 사들여놨던 뭐 기관이나 뭐더 그런 메이저급들이 결국 자기네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본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스스로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조금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봤고요. 물론 이제 그런 조치들이 정말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조치로 갈 수 있냐?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반등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국채물이 결국 5%대를 돌파를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정고점을 또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미국의 증시가 열리기 시작한 즈음에서 다시 한번 또 밑으로 하방으로 꽂고 반대로 지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미국장 개장하자마자 12,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여러분들 시장에서 내가 종목을 이미 들고 있어서 물려 있다면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 시장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하한가를 갔던 영풍재지라든지 아니면 뭐 잡주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반등 나왔을 때 좀 뭐 약손절이나 아니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뭐 계속적으로 제가 7월부터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만나면서 참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들을 참 좋다 말씀드렸고 물론 제가 초반부에는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또 AI와 로봇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봇과 AI 후속주로서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또 그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거품이 꺼졌어요.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 뭐 그런 것도 다 사그라들었고, 그나마 우리가 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출이란 부분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제약 바이오에 다시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약 바이오가 힘들게 했었잖아요. 그 제약 바이오가 참 어렵지만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물론 최근에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린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7%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급락이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봐졌고요. 또 최근에 어제만 하더라도 뭐 한미약품도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임상 3상 계획의 승인을 받기도 했고 세트리온도 FDA 승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한양도 지금 이제 그 비수세포 폐암 치료제 역할을 하는 레이저 티닙 성분명 레이저 티닙 약물 이름은 이제 그 랭라자라고 하는 약이 지금 이제 ESCO에서 지금 이제 여러 학회 발표가 있습니다. 세계 그 비소세포 폐암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세브란스 병원의 조병철 교수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유한양이 개발한 랭라자가 지금 존슨앤존슨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존슨앤존슨 얀센과 제휴를 해서 지금 이 랭라자와 리브리반트라는 약물 병용약법을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 무진행 그 생존 기한이라고 하죠. 암이 진행되는 게 멈추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그 23.7개월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걸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그 타그리소 단독요법에 비해서 7개월 정도 더 길었다. 그 다음에 뭐 타그리소 항암 화학 타그리소라고 하는 또 렉라자 나오기 전에 이 비소세포 폐암에 가장 핵심적으로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약이 타그리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타그리소와 항암 약물의 어떤 병용요법에서는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25.5에서 29.4 사이로 나왔는데 이 렉라자와 어 리브리반트죠. 예, 리브리반트와 이제 병용요법을 했을 때는 약간 23.7개월 정도로 약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는 되게 30개월까지 좀 기대를 했던 수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랭라자가 지금 1차 단독요법 그리고 2차로 또 그 병용요법에서 굉장히 또 이슈를 좀 몰고 있어요. 1차에서도 굉장히 지금 랭라자와 타그리소 간의 단독요법에서도 굉장히 생존 기한이 좀 길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랭라자 같은 경우는 이 뇌전이의 특화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 이제 폐암이라는 거는 이 소세포 폐암이고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소세포 폐암은 일반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폐암이니까 폐에 있는 그 폐포 꽈리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발생하는 이제 암인 거고 비소세포는 소세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꽈리가 아니라 어떤 이 폐의 어떤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약간 암덩어리가 크게 발생한 그런 형태가 비소스포 폐암인데 이 현대 인류에서는 되게 비소스포 폐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비소스포 폐암은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약물 치료제가 뭐 1세대, 2세대까지 있지만 3세대로서는 지금 거의 타그리소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2세대까지 하고 이게 항암 치료가 계속 우리가 뭐 먹으면 되는 약이 아닌 게 암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거든요. 암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적절한 치료제가 딱 등장해서 투여를 해주면 암이 사라지지만 그 암덩어리가 우리 몸 곳곳에 숨어 있다가 또 방심한 틈을 면역 체계가 방심한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또 이게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성이 생기다 보면 1세대 약물도 내성이 생기고 2세대도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제 3세대 약물인데 이 3세대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약물 타그리소라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비서세포 폐암의 가장 그 마지막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었고 얘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유일한 이 비서세포 폐암의 치료제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항마로서 지금 랭라자가 나왔고 이 랭라자는 우리나라의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만들어냈고, 요거를 지금 존슨앤존슨 얀센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임상종양학회 ESCO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랭라자의 어떤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고 이제 비로소 랭라자의 상용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학회이기 때문에 이 랭라자의 어떤 이 등장, 랭라자의 이 학회에서의 등장은 저는 우리나라 K바이오가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냈다. 전기를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랭라자는 제가 봤을 때는 곧 상용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랭라자가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K 신약의 어떤 화려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한국 바이오가
그동안은 신약 개발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또 그나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라이센스 아웃이었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비로소 정말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또 수출하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나라로 부상하게 됐다. 그래서 K바이오의 지평을 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 속에서 저는 유한냉이를 필두로 해서 많은 바이오 섹터들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 K바이오가 얼마나 많이 소외가 됐었어요. 그리고 맨날 복제하기나 팔아먹는 그런 나라 아니냐, 그런 K바이오 아니었냐 하지만 이번에 유한양행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K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는 좋은 재평가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것을 어,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한양행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유한양행이 지금 1차 그 단독 요법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다 그 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방금 나온 뉴스 속에서도 ESCO 2023에 대한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랭라자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비해서 효과가 월등히 낮다. 그래서 타그리소만이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까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ESCO 마지막 날이고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랭라자의 단독 요법의 효과가 타그레스와의 비교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나타났었고 랭라자 단독 요법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암세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생존 기간이 18.5개월로서 타그리소의 16.5개월보다 2개월 정도 길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유한냉이 만든 이 랭라자가 글로벌 판권을 존슨앤존슨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병역요법도 진행하고 상용화 가능성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 이번에 이 일이 K바이오의 어떤 그 도약을 좀 더 가속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뭐 그동안 참 소외됐었던 뭐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 되게 파이프라인이 탄탄했던 뭐 누차 제가 말씀 많이 들었었어요. 뭐 유한양행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뭐 동아 ST,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괜찮다 말씀. 셀트리온도 대단히 바이오 시밀로 업체로서 국한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새로운 FDA 승인을 받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또 뭐 한여바이오파마 뭐 유나이티드 제약 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을 제가 또 말씀을 또 들었고 CTC 바이오나 그래서 이런 바이오 섹터군에서 남은 4분기에서는 좀 신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호탄을 유한행에서 내려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유한행을 잘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4분기 남은 4분기는 제약바이오를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뭐 차트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죠. 예, 차트적으로 좀 보면요. 뭐 유한양행은 참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어떤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ESCO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병행요법에서 생각보다 기대치 이하의 효과가 나와서 10월 18일 날에 이제 18%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더 매수를 했습니다. 예, 더 매수를 했고요. 유한양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저는 유한양행이 이 성장하는 길이야말로 이 K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주가는 분명히 내일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내일 7만 5천 원까지는 틀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7만 5천 원에 상당한 저항과 매물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뚫어내서 8만 원까지 만약에 내일 혹시라도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홀딩을 하는 게 맞고요. 7만 5천 원에서 아까 빌빌거리면 그쪽에서 약간 반 정도 팔아내고 추이를 보면서 다시 재진입을 할지 아니면 뭐 일단은 좀더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7만 5천, 6천 원대 좀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간 저는 이상 뭐 8만 원이든 뭐 9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시장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러는 거는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뉴스가 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뭐 프롤리아인가요? 네, 프롤리아 시밀러가 삼상에서 이제 동일한 어떤 그 유효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FDA 신청이 나온다 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실 통합하는 그 합병의 문제예요. 합병의 문제가 좀 이제 가결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세트리온 쪽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좀 최근에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고요. 한미약품도 오늘 이제 장후에 이제 막판에 뉴스가 나왔죠.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치료제를 이제 진행을 한다. 이제 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래서 한국인 전용 비만인 약 임상 3상 에페글레나사이드의 임상 3상 계획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신약 특히 비만약,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뭐 그런 그다음에 폐암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뭐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이 이런 쪽으로 좀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는데 동아이스트 저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뭐 대원제약 이런 것들도 조금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또 모두차 드렸었잖아요. 뭐 광동지역도 잘 보자는데 광동지역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예, 광동지역도 뭐 중국에 대한 패럼 이슈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 잘 파시는 게 중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요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동지역 잘 봐야 된다.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동물 의약품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소 전염병이 또 돌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뭐 발기부전 치료제 이슈라든지 뭐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굉장히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또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이렇게 또 한번 시세를 만들었다 꺾인 종목들도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화바이오 파마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다고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또 완구건조증 치료제 이 이슈가 있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오래전에 그 걸려있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요거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소화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하락을 할 거고 아니면은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또 재차 상승하면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신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고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이런 뭐 성립병 치료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비소스포 폐암 치료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알레르기 치료제도 유한행이 또 이제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내년에 또 초에 학회에서 발표가 있다고 하니 유한행이를 좀 잘 보는 전략 그래서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치매 치료제는 뭐 소록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금 나긴 나왔네요. 나왔는데, 일단은 뭐 12,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감안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긴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지금 조만간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줄기세포 관련주는 뭐 차바이오텍 이런 것들도 뭐 아직까지 뭐 죽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도 좀 끌고 가는 전략,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면서 가져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제약, 그다음에
위더스 제약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밖에도 많은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을 다 제가 뭐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겠다. 특히 이번의 모멘텀은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개발을 하다가 다 실패해서 버블이 생기다가 다 말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이 안 되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에 또 이슈가 나와서 바이오시밀러 관련 회사들이 올라가고 또 이제 그게 안 돼, 바이오시밀러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CDMO라고 해서 위탁 개발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신약 개발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상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기술 수출하는 이슈들이 또 나와서 그런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지금의 국면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 탄탄한 회사들이 이제 새로 다가오는 이 제약바이오 상승 이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어, 매매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면서 파이프라인이 괜찮은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